안녕하세요. 파란새 두 번째 날갯짓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은행, 멀고도 가까운 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셨을 때 은행원이 뭔가 질문을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적 없으셨나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은행에서 하는 일, 실전, 은행에서 업무 보기,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과 혜택, 20대의 은행과 친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은행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딱 들어가면 대기표를 뽑으셔야 합니다. 대기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수신, 여신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수신이란 통장을 만들거나 상품을 가입하는 등 내 돈을 맡기는 것을 수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때도 수신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신이란 바로 대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하실 때 또는 생활 자금이 필요하실 때 은행에 갔을 때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여신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실 때 환전이라고 하죠.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것, 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외환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은행에서는 많은 업무를 하지만 개인들이 하는 업무는 이 세 가지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내 통장 만들기. 직접 은행에 찾아가셔서 통장이나 상품에 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통장 만드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포 통장과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내방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학생 또는 가정주부 등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거래가 제한됩니다. 인출을 하실 때는 30만 원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판매 또는 대여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B씨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통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 통장을 친구인 B씨에게 빌려줬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죠. 친구인 B씨는 A씨의 통장으로 대출을 시도하였고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어요. 본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A가 B에게 통장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은행과 경찰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추후에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공무원이 합격이 된 후에 바로 합격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A씨는 추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구입하려 할 때에도 은행권에서 대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B씨에게 잠시 빌려줬던 통장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장, 신분증, 도장, 신용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나의 신용, 나의 미래를 모두 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친한 친구, 가족이라도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통장을 만드실 때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통장을 만들면 계좌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계좌번호가 생성된 후엔 체크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체크카드는 현금 기능, 체크 기능, 교통카드 기능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금 기능을 체크하시게 되면 ATM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계에서 돈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처음 신청하실 때는 은행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신청하신 후에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가 매우 쉽고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돈을 사용하실 때, 돈이 이동이 됐을 때,
혹시라도 내 체크카드를 잃어버리셨을 때 바로 알람이 문자로 가게 됩니다. 먼저 은행에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신청하면 안내서를 줄 건데요. 그러면 OTP 카드도 함께 주는데요. OTP란 바로 원타임 패스워드. 거래할 때마다 일회용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에서 앱으로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는 공인인증서를 꼭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은행용 무료, 전자거래범용 유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에 가시지 않아도 손쉽게 이체,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부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는 모바일 전용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은행에 직접 가셔서 가입하시는 것보다 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 바로 파랑새 여러분들을 위한 추천 상품이 있겠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사회초년생, 첫 거래 고객에게 높은 금리와 우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급여 하나 월 복리 적금, 최대 3.7%의 금리를 주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금리가 1%인 거를 감안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웰컴 첫거래 우대 M정기 적금, 최대 4.2%의 금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노전, 이런 자투리 돈을 자유롭게 저금하실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국민 첫 재테크 적금이 있는데요. 최대 2.25%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의 첫 만남 통장, 최대 2.2%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을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아주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회초년생 상품 추천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년저축계좌가 있고요. 희망 2배 청년통장,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할 경우 국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을 함께 저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여러분들께서 총 1,08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을 합쳐서 3년 후 여러분은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입은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근로활동 중이시고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순위를 매겼을 때 소득 순위가 정, 중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희망 2배 청년통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날 마감이 되었는데요.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34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2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 보상금 형식으로 1,600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형, 3년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12월 31일, 내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안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가입은 만 19세에서 34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 상품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자율은 2.5%, 3.3%로 기존의 청약인 1.8%보다 높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을 위한 적금이 있습니다. 직업군인, 군입대 장병들이 가입이 가능하며 군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신 후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 각 2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금리는 3.5%에서 최고 5.5%까지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신 여러분들 또는 직업군인 또 여군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적금을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대, 은행과 왜 친해져야 할까요?
최대한 20대 때 저축을 많이 하여서 목돈을 마련한 후에 재테크를 시작하면 그 목돈이 추가 수익을 내게 됩니다. 추가 수익으로 나의 자산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게 되죠. 돈을 버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재테크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현명한 길입니다. 그 첫걸음을 은행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먼저 은행과 친하지 않은 회사원 A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달에 60만 원을 절약하여서 60만 원을 40년간 주거래은행에 그냥 저축만 하였습니다. 연이율을 2%로 잡았을 때 40년 후 A씨는 2억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60세가 넘어서 이 2억 8천의 돈으로 작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일을 계속 하여야지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일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은행과 친하게 지낸 회사원 B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와 동일하게 월 60만 원을 절약하여서 저금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저축계좌에 30만 원씩 3년을 저금하여 1,440만 원을 저금을 하였고요. 희망 2배 청년통장 10만 원씩 3년 저금하여 720만 원을 저금하였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를 통하여 16만 5천 원씩 3년을 저금하여 3천만 원을 마련하였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3년 동안 저금을 하여서 아파트 청약 조건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사원 B씨는 3년 후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저축을 목돈으로 마련하였고요.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한 달에 이자 10만 원으로 주거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회사원 B씨는 30대에서 40대가 되었을 때 청약 제도를 이용하여서 원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은행과 친하게 지낸 B씨와 은행과 친하게 지내지 않은 A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원 A씨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회사원 B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으로 A씨는 B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랑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사항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 환전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저렴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은행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순서는 먼저 명동 환전상입니다. 명동에 있는 사설 환전소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나라의 허가를 받은 정식 환전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주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가셔서 수수료 우대 쿠폰을 받아서 환전하는 경우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실 경우에는 서울역의 환전소에 가셨을 경우에도 저렴하게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환전소가 있겠는데요. 공항 환전소는 이 가운데 가장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항 환전소보다는 이 위에 세 군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적금에 한번 가입해 보세요. 은행 가시는 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